안녕하십니까. 벌송배정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네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조금 영상을 찍기 좀 어려웠었는데 다시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기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이 조금 불완전할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그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제가 퍼센트법 또는 뭐 퍼센트 임피던스 뭐 이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좀 보이시는 것처럼 삼상 단락 전류까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상 이걸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가져와야 되냐면 퍼센트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퍼센트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준량이라고 하죠. 기준량분의 실제값 뭐 이런 거죠. 뭐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보통 그 공기의 뭐 투자율, 그러면 뭐 공기의 투자율 뮤 제로가 얼마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또는 뭐 공기의 유전율, 그러면 얼마예요? 입실론 제로에서 그러니까 공기 또는 뭐 진공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기의 유전율 또는 진공의 유전율이 그냥 기준값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거를 우리가 뭘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준 1로 잡는 겁니다. 기준 1로. 그래서 우리가 뭐 철심의 투자율이 예를 들어서 2000이다. 그러니까 철심의 비투자율이 2000이다. 투자율이 아니라 비투자율이죠. 뮤R이 2000이다. 그럼 뭐예요? 이 철심의 실제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뮤 제로 곱하기 뮤R 이기 때문에 2000 곱하기 뮤R이 2000이기 때문에 비투자율이 2000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철심의 투자율 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뭘로 나타낸 거예요? 공기의 투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몇 배가 되느냐 이걸 나타낸 거죠. 또는 뭐 그 유전체 또는 뭐 콘덴서에 대한 어떤 그 유전율을 나타내기 위한 이 부분도 결국엔 공기의 유전율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서는 지금 PU 개념으로 엄밀히 얘기하면서 쓴 거지만 실상은 이 PU가 퍼센트하고 뭐 동일한 거죠. 뭐 100배 차이를 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개념 속에서는 PU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퍼센트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량과 실제값,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m, 1m를 우리가 그냥 1로 잡는 거죠. 또는 뭐 100cm를 1로 잡는 거죠. 100cm. 100cm를 그냥 1로 잡는다. 그럼 90cm는 얼마죠? 그러면 이게 0.9로 표현이 되는 거고 200cm는 얼마죠? 이거는 2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때 요 1, 0.9, 2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요건 PU의 개념입니다. PU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는 뭐예요? 요거에다가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이거는 100%다. 뭐에 대해서? 100cm에 대해서 또는 1m에 대해서 100%다. 이건 얼마예요? 90%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00%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퍼센트법이고요. 이 퍼센트법을 엄밀히 얘기하면 퍼센트법을 우리가 임피던스에다가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퍼센트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기준량분의 실제값.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게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해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표현을 좀 안 하죠. 여기 좀 지워보고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대부분 책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것처럼 퍼센트 Z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2n분의 Z in 곱하기 10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때 또 n을 뭐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전격 전압. in은 뭐라고 불러요? 전격 전류 이렇게 부르죠. 사실 이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범용으로 쓰기는 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상은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퍼센트 Z 그러면요. 우리가 퍼센트 이게 좀 걸리네요. 조금만 더 잡고 우리가 퍼센트법 그러면 조금 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썼죠. 기준값에다가 실제값. 이거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퍼센트 Z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이게 뭐예요? 기준 임피던스 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실제 임피던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좀 가볍게 해서 이제 문자로 좀 써보면 Z 베이스로 우리가 쓰는 거고요. 우리가 기준값을 보통 베이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고 쓰고요. 실제는 그냥 실제 액추얼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액추얼이라고 좀 써보겠습니다. 뭐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뭐예요? 퍼센트 젯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그 출발점이에요. 물론 퍼센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가 오는 거죠. 100%가 없으면 이 자체는 그냥 이 자체는 PU가 되는 거죠. PU 값이 되는 거지만 여기 이제 곱하기 100이 오면 이제 퍼센트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퍼센트 젯은 이걸 가지고 한번 좀 다 그대로 써보자. 베이스 곱하기 Z 액추얼 곱하기 100. 일단 단위는 좀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요. 이걸 좀 바꿔볼게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베이스분의 이 베이스분 Z가 아니라 I죠. 여기를 좀 지워보고 I 베이스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Z 베이스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전압 2도 어떤 거예요? 퍼센트 2가 존재하는 거고요. 전류도 어때요? 퍼센트 I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 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거고 이 베이스에 여기 2죠. 이 베이스에 이 액추얼 여기도 전류도 뭐예요? I 베이스에 I 액추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베이스라고 하는 이렇게 써놓은 이 부분은 우리가 기준 임피던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기준 전압과 기준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준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액추얼은 어떻게 돼요? 그냥 액추얼로 쓰면 되죠. 물론 여기에는 곱하기 1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Z 액추얼 나누기 1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써요? 이 베이스에 여기가 Z 액추얼에 곱하기 어떻게 써요? I 베이스에 곱하기 100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즉 이렇게 쓰는 것이 결국에는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이걸 좀 다시 보면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근데 왜 대부분의 책들이 그냥 여기 써 있는 것처럼 E와 I로 쓰고 또는 여기 N으로 이렇게 썼냐면 이 베이스 값을 쓸 때 이거에 대한 이 기준 값을 잡을 때 뭘로 잡는 거예요? 이 전격 전압 EN으로 그냥 잡는 거고요. 또는 노미널 볼티지 EN으로 잡는 거고요. I 베이스 값을 IN 노미널 또는 전격 전류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는 거예요? 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액추얼 곱하기 IN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이 퍼센트 젯을 이해하실 때 이걸 다 전격 전압, 전격 전류로만 이해를 하시는데요. 실상은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이해라면 이건 에러가 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태는 베이스 전압, 베이스 전류로 기억을 하시고요. 베이스 전압, 베이스 전류로 기억을 하시고 이 베이스 전압에다는 전격 전압을 썼다라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셔야 정확해지고요. I 베이스에다가 IN 전류로 썼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이 퍼센트 Z라고 하는 것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실 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지워보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 베이스에다가
Z 액추얼에 I 베이스로 표현을 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형태를 가만히 보면요. 이 형태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요 회로도에서 물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회로도라는 걸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회로도에서 보시면 만약에 여기 어떤 부하가 좀 붙어 있다. 지금 이 회로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 어떤 부하냐면 그냥 전부하가 붙었다. 전부하. 풀로드가 붙었다.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격 부하가 붙었다. 어떤 용량에 대한 전격이 붙었다. 이렇게 언급을 해보면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걸 좀 바꿔보면 EN은 여기가 EN입니다. 여기가 EN이고 여기 전류가 IN 전격 전류예요. 그러면 요 Z 액추얼 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Z 액추얼이니까요. 실제 전부하 전류 또는 전격 전류라고 하는 IN이 곱해졌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이게 전압 강화분이에요, 실상은. 전압 강화. 그리고 EN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전원 측의 어떤 전압이에요. 그럼 실제 어떤 그 의미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전압과 이 전압 강화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퍼센트제시다라고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그런데 이거는 전기를 그냥 이해하는 최종적인 결론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이해 방법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어떤 이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질적인.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퍼센트 젯을 이용한 뭐 삼상 단락 전류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퍼센트 젯을 또 온값과의 어떤 관계를 나타낼 때 이 방법으로도 계속 쭉 설명이 되어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된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걸로 이해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퍼센트젯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요,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제가 그리고 여기를 전격 전압, 전격 전류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이제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VY 베이스인데 Y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상전압이라고 좀 표현을 한 거고요. 저는 여기에 있는 E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상전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 E 베이스나 VY의 베이스나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계통공학 책에서 좀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E 베이스로만 좀 바꿔주시면 좀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PU 값이고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이 더 들어간 거죠. 되시겠죠?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긴 요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방금 전에 있었던 요거 이 결과만 좀 써놔 볼게요. 액추얼 곱하기 I 베이스 곱하기 100.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퍼센트제에서 이렇게 또 썼지만 이거 말고 그렇죠. Z 베이스 Z 액추얼 곱하기 100. 물론 이게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사실은 드린 거였고요. 그거에서 제가 여기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본래 여기서 Z 베이스에다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실수했네요. Z 베이스에다가 Z 액추얼 곱하기 100이라는 것이 기본이고요. 100이라는 것이 기본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을 본질로 이해를 하고 여기가 전격 전압, 전격 전류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여기를 베이스 전압, 베이스 전류라고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를 전격 전압, 전격 전류로 보지 마시고 베이스 전압, 베이스 전류로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본질의 의미에서 좀 놓고 보면 본래 이 의미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온 거였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부하를 놨을 때 어떤 그 전압 강화 분이고 여기는 전원 측에 대한 전압
그래서 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로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책들은 이 부분이 써 있는 거죠.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기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볼 때는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EN, IN으로만 해놓고 나면 이게 조금 더 진행하고 약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회로에서 여기를 단락을 좀 시켜놓고요. 단락을 시켜놓고 또는 부하를 옮겨놓고 또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를 좀 부하를 놓고요. 여기를 단락을 시켰을 때와 단락을 시키지 않았을 때 두 가지로 좀 놓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건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선로의 2차 측은 단락하고 1차 측의 전압을 증가시킨다. 그때 단락시켰을 때 이 전류가 무슨 전류예요? 단락 전류 IS가 되는 거죠.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가 되면 단락 전류 IS가 되는데 IS의 크기가 얼마까지? IN 될 때까지. IN 될 때까지만 전압을 계속 상승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때 이 전압이 뭐겠어요? 그러면 전압이 전격은 아니겠죠. 전격 전압은 아니고 여기에 걸리는 그냥 전압 강화 분의 크기 정도만 여기에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좀 지워볼게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 그리고 1차 측에 실제 그냥 여기 전부와 걸어놓고요. 여기 전부와 걸어놓고요. 이럴까요? 전부와 걸어놓고요. 여기는 전부와 그냥 걸어놓고요. 그러고서 여기 그냥 전격 전압 인가하는 겁니다. 전격 전압. 우리가 본래 노미널 또는 전격 전압 인가했을 때 그때 전류가 또 흐르겠죠. 그때 전격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그때 전격 전류와 임피던스에 대한 요 고배 값은 전압 강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고장 전류 IS의 크기가 IN 될 때까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압 강화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퍼센트 제시라고 이해를 할 때는요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n분의 조금 전에는 제가 저기 뭐죠? 이가 아니죠. 제가 지금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Z 액추얼 곱하기 IN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전압강화 값이라고 그랬죠. 델타 E 값입니다. 전압강.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2n분의 델타 E에서 그러니까 어떤 값과 전압강화분 사이의 어떤 관계로서도 물론 곱하기 100은 들어가는 거죠. 곱하기 100은 들어가고요. 관계로서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에서 표현을 할 때요. 퍼센트 임피던스로 예를 들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주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이거를 그냥 다 써보죠. 퍼센트 임피던스라고도 주고요. 또는 어떻게 주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라고 주기도 하고요. 또는 퍼센트 전압 강하라고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세 개가 뭐예요?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나타내는 겁니다. 즉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좀 지워보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전압 변압기의 경우에는 임피던스 강하라고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라고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퍼센트 전압 강하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퍼센트 그냥 임피던스라고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변압기에서 이렇게 좀 달리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은 다 뭐다? 다 그냥 동일하다 얘기다.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져올 때 우리가 첫 번째 이해될 게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Z 베이스 분의 Z 액추얼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이해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가 여기서 좀 넘어왔는데 우리가 저게 있죠. IS는 퍼센트 제분의 100 IN이라고 보통 놓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기 IN은 IN이 아니에요. I 베이스입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IN은 언제 쓰는 거냐면 그냥 변압기 2차 측에서 변압기 용량을 그냥 그대로 기준 잡았을 때 그냥 IN으로 그냥 쓰는 것이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IN으로 쓰면 안 돼요. I 베이스입니다.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퍼센트 Z를 어떻게 썼었죠? 그냥 다 써보죠. 그냥 여러분들도 좀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Z 베이스 분의 Z 액추얼 곱하기 100이었고요. 이걸 또 어떻게 썼어요? Z가 아니죠. E 베이스 분의 Z 액추얼 곱하기 I 베이스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썼었죠. 물론 퍼센트. 그러면 우리가 뭘부터 보냐면 이것부터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제가 IS 결과치만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IS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지금 2단자와 2단자 사이에 단락이 된 거기 때문에요. IS 여기는 뭐 전격 전류가 아니라 이때는 단락이 되면 단락 전류 IS가 되는 거예요. IS 어떻게 써요? 2 나누기 그냥 Z고요. 요 Z가 실제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액추얼 값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이때는 뭐 전격 전압으로 우리가 그냥 보통 씁니다. 근데 이 전격 전압이라고 쓴 부분을 쓰기도 하지만 그냥 이 값 자체를 우리가 이 베이스로 그냥 보는 거죠. 뭐 물론 단락 전류니까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기존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여기를 그냥 N으로 다 맞춰서 전류도 그렇고 전압도 그렇고 좀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좀 개념이 되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요. 퍼센트 Z은 E 베이스에다가 Z 액추얼 곱하기 I 베이스에 100이니까요. 요걸 가지고 Z 액추얼만 남기고 나머지 넘기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넘기면 100 I 베이스 맞죠? 100 I 베이스가 맞죠? 그리고 퍼센트 Z E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요거는 그냥 베이스로 써보겠습니다. E 베이스고요. 물론 요거는 나누기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는 100 I 베이스 분의 퍼센트 Z의 E 베이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결국 어떤 식이에요? 많이 우리가 아는 퍼센트 Z분의 이거는 생략되고 100 I 베이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IS는 어떤 거예요?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이때 전격 전압 대신에 베이스 전압 대신에 전격 전압을 그냥 취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류도 좀 거기에 좀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전격 전류라고 좀 표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이게 나온 개념 자체가 변압기에서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00kVA에 그냥 22.9에 0.38kV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퍼센트 Z이 5%다. 그럼 이렇게 있고요. 물론 여기 지금 전원이 있습니다. 근데 전원에서부터 변압기까지 전체 임피던스, 합성 임피던스 그냥 제로로 보겠습니다. 전체 토탈 변압기 1차 측까지 합성 임피던스가 그냥 제로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제로는 아니죠.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맞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가정을 일단 좀 해볼게요.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IS라고 하는 것을
퍼센트 Z분의 100i 제가 베이스라고 그랬죠. 물론 여기는 제가 원론적인 좀 식을 써보면 이 뭐 여기 베이스 여기는 그냥 n으로 좀 써볼까요? 여기는 n으로 좀 써보면 z 액추얼 이라고 그냥 우리가 삼상단락이 여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써서 우리가 보통 쓰는 퍼센트 Z분의 100IN으로 쓰는 이유는 퍼센트 Z분의 100IN으로 그냥 쓰는 이유는 이 지금 형태에서요.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5고요. 퍼센트 Z는 5죠. 그리고 여기 100이고요. 여기 IN이라고 쓰는 이유는 전체 임피던스가 제로고요. 그러니까 전원에서부터 변압기 1차측까지 임피던스가 제로고 오로지 이 밑에 부분만 보기 위한 거고요. 이 변압기가 그냥 전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전격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1000 나누기 루트 3에 0.38로 그냥 쓴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격 전류라고 생각은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원래는 이 베이스 전류라는 겁니다. 이때 기준 용량이 뭐예요? 변압기 전격 용량을 기준 용량화 시킨 거고요. 여기 있는 전격 전압을 기준화 시킨 겁니다. 기준 전압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밀히 따지면 뭐가 맞는 거예요? 베이스 전류가 맞는 겁니다. 베이스 전류. 여기에 실제로 여기 이제 임피던스가 다 있고 이걸 기준 용량 환산하고 우리가 퍼센트 Z 환산할 때 또 어떤 게 있어요? 전부 다 기준 용량으로 환산하면 기준 용량 대비 비례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하잖아요. 만약에 1000짜리가 5%다. 100메가면 얼마예요? 100MV 기준하면 1000의 5%다. 좀 다 써보자. 1000kVA의 5%다. 그럼 100MVA면 얼마예요? 이 몇 배예요? 지금 100배죠. 그죠? 100배니까 몇 프로예요? 500%. 그럼 퍼센트 Z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 그러면 이 퍼센트 Z 증가에 따라서 I베이스가 이걸로 쓰는 게 아니죠. 용량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100메가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베이스입니다. 전격 전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다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우리가 이 고장 전류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고장 전류 관련된 식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전기적인 관점에서도 보다 명확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기 하나를 좀 마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냥 기억만 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퍼센트 Z 우리가 어떻게 쓰죠? 10 곱하기 킬로볼트 제곱분의 Z 액추얼의 기준 용량이죠. 기준 용량인데 여기에 단위가 어때요? kV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퍼센트 Z는 결국에는 어떻게 쓰나요? 그냥 이 베이스에다가 여기가 Z 액추얼 곱하기 I 베이스 곱하기 100이었죠. 그런데 요거를 좀 바꿔보죠. 이 베이스 여기서 이 베이스는 전부 다 상전압입니다. 여기는 상전압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볼트 단위입니다. 그냥 이걸 이 베이스 그냥 곱해보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돼요? 이걸 이 베이스 I 베이스 그냥 Z를 앞으로 좀 빼보겠습니다. Z 액추얼 곱하기 100 그쵸? 그런데 이때까지는 볼트였는데요. 이걸 킬로볼트 단위로 좀 환산을 해보는 거죠. 킬로볼트 단위로.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의 3승이고요. 10의 3승 2 베이스 10의 3승 2 베이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10의 3승 2 베이스고요. 곱하기 I 베이스는 그대로 갑니다. I 베이스는 그대로 가고 Z 액추얼 그대로 갑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는
조금 전에 봤더니 여기 10만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10의 3승, 10의 3승, 10의 3승, 100, 100이니까 10만 남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요. 여기 이제 상전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성간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이 베이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V 베이스가 여기도 되는 거죠. 성간전압에 대한 베이스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상전압이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 루트 3 V 루트 3 곱하기 10은 그냥 제가 완전히 식으로 다 빼버리겠습니다. 물론 킬로볼트 단위고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저기 뭐죠? V의 V의 루트 3의 I 베이스. 물론 여기는 다 베이스입니다. 여기에 베이스 그리고 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저기 뭐죠? 루트 3 루트 3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루트 3 루트 3이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그 루트 3 하나는 또 생략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 다 쓰면 어떻게 돼요? V 제곱에 물론 V는 킬로볼트 단위죠. 이때는 킬로볼트 단위입니다. 킬로볼트 제곱에 10에다가 루트 3 V 베이스인데 이것도 당연히 킬로볼트 단위죠. 곱하기 I 베이스 곱하기 Z 액추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이 뭐예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걸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 여기 용량 이게 뭐예요? 기준 용량입니다. 기준 용량이고요. 이거 액추얼은 여기 있는 액추얼 값이고 여기 10 곱하기 킬로볼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꼭 뭐 암기를 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전기를 하신다면 이 정도까지는 그냥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죠. 결과론적으로는 kV에 다니고 킬로볼트 제곱 단위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숙지를 좀 해놓으시고 쓰신다면 우리가 %Z를 이해할 때 조금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우리가 %Z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때 가장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여기 있는 지금 처음에 와보면 이걸로 일단 시작을 한다. 이 부분을 시작을 해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간다. 이게 진행 방향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이 뭐다? 전격 전압, 전격 전류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베이스 전압, 베이스 전류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고요. 그때 베이스 전압, 베이스 전류에 적용되는 그 값을 보통 우리가 전격 전압 내지는 전격 전류로서 활용을 한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 여기는 이 식을 나타낼 때 2는 상전압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제가 %Z법의 뭐 의미 또는 뭐 %법 또는 뭐 삼성단락전류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다음번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